내용으로서 복습한다면은 99페이지에서 과세 대상물,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 외울 때에 부차 중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광어 잡자 이렇게 외웠음으로써 부동산, 차 차량, 중장비 끝에 비자 나오니까 기계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 타고 선박, 비행기 타고 항공기, 광어권, 어권 취득세에서 조심하실 점으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물어볼 때에 꼰자 나온 것은 해운권을 뺀 광어권과 어권이 포함된다 라는 의미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골프용권, 승마용권, 콘도용권, 종합소출 회원권, 요트 회원권, 임목에 대한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고요. 그리고 D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 페이지에 대한 내용 143페이지 취득세에서 비과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를 위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함으로써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했으면 우리나라도 과세된다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이 가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서 취득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포인트는 기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되는데 기속 또는 기부채납에 대한으로서 의미 안에는 무상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무상 말이 들어있음으로써 반대적으로서 대가를 받았다 반대급부 없이 아니면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과세로 되는 것이고 또 국가에 주기로 해놓고 주지 않았다면 기속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그때도 과세다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지고요.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가 변경된 이 말 나왔다면 하나만 조심하시고 비과세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실 거 하나에 대한 내용은 조합과 조합원 간 이 말 나왔으면 그때에서는 과세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장 쭉 가볼 때 법자 나오면서 환매 이렇게 나왔으면 비과세 하나 법자 없이 맨 처음부터 환매로 나왔으면 과세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했으면 비과세 하나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 됐으면 그때는 과세 또 사치성 재산인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골프장, 별장에 대해서 있으면 과세로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서 4가로에서 공동주택의 개수 이렇게 나왔으면 뒤에서 주택 시가평액이 9억 이하란 말은 맞게 주니까 근육 보지 말고 끝말 가져서 비과세 하나 개수 이렇게 하나 대수선 이렇게만 나왔으면 그때에 대해서는 과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방금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고요. 이제는 세율로 갑니다. 세율에 적어져 있는 내용의 거래들은 다 과세된다. 이 내용으로서 알면서 세율로 가는데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21페이지 나옵니다. 121페이지에서 1번 표준세율. 이 표준세율은 일반적 거래인 경우의 세율이에요. 그 내용을 정리되어 있는 표에 대한 내용이 123페이지에서 정리적 내용으로서 표가 나옵니다. 이 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숫자는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웬만해 가지고 숫자에 대한 내용을 외우란 말은 별로 안 할 거예요. 아까 복습할 때도 취득세에 붙여서 지금 사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농어촌 특별세 있고 지방교육세 있는데 거기에서 몇 % 붙일 것인가 숫자는 시험에서 맞게 주니까 외우지 말아야겠죠. 외우지 말한 숫자는 외우지 마시고요. 외울 숫자는 꼭 외우세요. 여기에서
123페이지 나온 숫자는 전부 다 암기해야 될 숫자입니다. 자, 이 숫자를 외우기 위해서 먼저 이 숫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예습부터 해드릴게요. 예습해드리면 읽어주면 예습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상속, 농지, 취득일 때의 세율에 대해서는 1000분의 23이니까 2.3%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2.3% 나오지 않고 천분율로 나옵니다. 1000분의 23으로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상속, 농지, 외, 취득은 1000분의 28로 되고요. 그리고 증여 이렇게만 나왔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35입니다. 하나 증여 나오면서 비영리 사업자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1000분의 25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상 농지 취득했다면 세율은 1000분의 30으로 되고, 그리고 유상 농지 외였다면 그때는 1000분의 40입니다. 1000분의 40이니까 분모 공 하나 띄고 분자 공 하나 띄었으면 100분의 4죠. 100분의 4니까 4%라고 적어지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4%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천분율로 나오니까 천분율 내용, 법전 내용 그대로 아셔야 돼요. 1000분의 40으로 되고요. 그리고 원시 취득하면 신축, 중축을 말합니다. 신축, 중축이었다면 그때에 대해서 세율은 1000분의 28로 갑니다. 그 다음에 분할 단어 있으면 표준세율 물어볼 때는 1000분의 23 하시면 됩니다. 1000분의 23로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예습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의 숫자가 나왔던 원인을 말씀드리면 그 숫자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원인에 대한 내용으로서 숫자를 외울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으려면 연상에 의해서 외워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줄게요. 숫자 나왔던 원인 아껴주고 또 다시 연상에 의해서 외울 수 있는 방법까지 아껴주면 충분히 이 숫자 외울 수 있겠죠. 거기다가 문제까지 풀어드리면요. 몸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숫자가 나왔던 원인에 대한 내용은 세법 개정된 연역에 있어요.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이 취득의 뜻은 재산의 증가력에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이 내용이 바로 세법 개정된 연역입니다. 자, 여기에서 2010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볼 때에 부동산을 취득하다 이랬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이 재산 증가력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취득세로서 과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내 거다라고 등기합니다. 내 거다가 바로 소유권 등기하죠.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등록세였어요. 그래서 2010년까지에 대한 일로서 쓰는 말은 등록세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록세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 의무자에게 번거로움을 줌으로써 2011년에서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취득세 그럽니다. 취득세 이렇게 나오니까 2011년부터 하니까 지금은 2019년이죠. 그러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에다가 뭘 포함시키겠다? 소유권 등기를 포함시킨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신문에서 취등록세란 말이 적어진 신문이 있으면 그 신문 보지 마세요. 이렇게 쓰는 기자를 보고 기레기 그럽니다. 쓰레기보다 더 못한 기레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좀 연로하신 분들 있잖아요. 연로하신 분들은 예전 것을 주장하려고 그래요. 예전 것 주장하지 말고 변하십시오. 변해서 취등록세라는 말은 이제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요. 뭐합니까?
취득세로 합시다. 만약에 예전 것만 계속 고집하고 한다면은 이제 자제분이랄지 손자분들한테 욕먹습니다. 변함이 없다고요. 맨 하는 얘기가 예전에 옛날에 이런 얘기만 하게 되니까 욕먹습니다. 저도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욕 안 먹기 위해서 예전 내용 하지 맙시다. 저도 옛날에 뭐 과거는 어떤 년이 이런 말씀도 아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여러분들은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쓰시면 됩니다. 취득세에 대한 내용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내용으로서는 재산의 증가력에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해요. 그래서 한 거래액가 재산 증가력과 소유권 등기가 같이 나온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 거래로서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래에 대한 이유로서 세율은 뭘로? 표준세율. 그리고 여기에 해당됐으면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다. 이런 이유로서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볼 때 예전에 보게 되면 예전에서 이 재산의 증가만 이루어지면 취득의 원인은 따지지 않고 세율에 대해서는 1000분의 20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1000분의 20으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1000분의 20의 숫자를 보고 저희는 고정화된 숫자다. 전부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전부 다 뭘로 갔어요? 1000분의 20으로 갔으니까 고정화된 숫자입니다. 매매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한 것도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몇일까요? 1000분의 20. 증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한 경우도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입니다. 원시 취득도 건축물이란 재산이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이었었고요. 또 토지 지목 변경으로서 가액은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이도 몇으로서 1000분의 20 됩니다. 하여튼 가액의 증가, 재산의 증가만 나왔다면 1000분의 20이었어요. 그리고 예전 가볼 때 이 소유권 등기에 대한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는 등기 원인마다 세율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하면 이때 세율에 대해서는 1000분의 3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 보니까 농지를 재산의 증가 이루어지죠. 농지란 재산 증가 이루어지고 내 거다고 등기하죠. 합치면은요. 재산 증가 몇입니까? 1000분의 20. 요 합치면은요. 1000분의 23. 이제 교재 보세요. 교재 보니까 상속 농지 1000분의 23 돼 있죠. 1023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또 다시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 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고 하였으면 이때에 대해서는 등록세에서 1000분의 8로 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 때 농지 외란 재산이 증가되죠. 1000분의 20. 거기다가 내 거다고 등기하니까 1000분의 8 합치면은요. 1000분의 28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유상 원인으로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그때에 대한 세율은 1000분의 10이었습니다. 여기서 볼 때 농지란 재산이 증가되죠. 1000분의 20. 내 거다고 등기하니까 1000분의 10. 합치면은요. 1000분의 30. 이제 교재 보세요. 유상 농지 나오니까 1000분의 30. 숫자 적어졌죠. 이렇게 원인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상 농지 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소유권 등기했을 때 1000분의 20 갑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볼 때 농지 외란 재산이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 내 거다고 등기하니까 1000분의 20. 합치면은요. 1000분의 40. 교재 보세요. 교재 보니까 유상 농지 외 취득 일대의 세율은 1000분의 40이라고 적어졌죠.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옵니다. 이제 이 숫자에 대한 내용에 나왔던 원인을 알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해만 가지고 나는 문제 풀겠다
하신 분이 계신 모양인데 이해는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결과만 나와요. 그 결과가 숫자적 내용으로서 외워야 될 거예요. 암기해야 될 건데 보니까 이 자산의 증가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20이었죠. 재산 증가만 이루어지면 1000분의 20으로서 다 해당되기 때문에 고정화된 숫자예요. 저희들은 고정화된 숫자, 법에서 정한 숫자다라는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이라는 단어 씁니다. 세율로 고정화시켰으니까 기준세율.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으나 중과하기 위해서도 고정화시켰어요. 그럼으로써 그 두 내용을 합쳐요. 합치면은 단어의 단위로서는 중과 기준세율. 이제 문장에서 중과 기준세율은 재산 증가력 세율이다. 1000분의 20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000분의 20에 대한 내용을 미리 외우세요. 이걸. 고정화된 거니까 외울 수밖에 없죠. 외우세요. 외워놓고 여기에 분자 숫자를 다시 외워서 1000분의 20에다가 합쳐주면은 이제 숫자에 대한 이로서 상속인 경우에 취득세 세율과 유상인 경우에 취득세 세율을 외워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분자 숫자에 대한 내용을 외우기 위해서 띄어내볼 때 3, 8, 10, 20 나오죠. 3, 8, 10, 20 이렇게 나오니까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은 연상에 의해서 외울 수 있어요. 뭘로 연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투 칠 때 잘 쓰는 말인 38 광땡이다. 이 내용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광에 대한 내용을 바꿔요. 장으로요. 장 하면은요, 하투에서 사슴 그려지고 그리고 단풍나무 그려진 것이 장으로서 숫자로서는 10이에요. 그럼 38 장땡 하면 숫자 떠오르겠죠. 3, 8, 10 땡이니까 10의 더블 20 이렇게 떠올라요. 이게 떠올랐다면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을 재산 증가적 숫자인 1000분의 20에다가 합치면 돼요. 합치는데 거기에서 3 하면은 상자가 약간 보이죠. 저 보세요. 3 하면 상자가 약간 보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보이니까 상속부터 시작하면서 상속 농지는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3. 8 상속 농지 외는 8에다가 더하니까 1000분의 28. 10 장 유상 농지는 10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외는 땡 10 더하기 10이니까 거기때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으로서 유상 농지 외 이거 되겠죠? 1000분의 20 더하기 하면 20이니까 1000분의 40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예전 가볼 때에 예전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했을 때에 세율은 1000분의 8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권 보존 등기란 말, 이 말은 등기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등기법에서 보존이란 말은 건축물에 대해서 첫 등기 올라간 겁니다. 첫 등기니까 첫 뭘까요? 원시. 건축물을 신축하였음으로써 건축물이란 재산이 증가되고요. 내 거다고 등기하죠? 합치면은요.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로서 나와줍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것도 암기하시면 되는데 1000분의 20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암기되어 있어요. 암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분자 8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합치면 되겠는데 어땠을 때 합치겠다라는 의미로서 보자라는 단어를 띄어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술안주 할 때에 중국 음식에서 술안주하기 좋은 내용을 연상할 수 있겠죠. 팔보채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팔보채 이렇게 연상하였으면 보존이니까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은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그때 세율은 1000분의
28 이런 이로서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전으로 또 가볼 때 예전에서 증여, 증여에 의해서 비영위 사업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그때는 1000분의 8이었고요. 그리고 비영위 사업자 이외의자가 증여원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1000분의 15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증여하였으니까 증여 받았죠. 그럼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내 거도 등기하죠. 비영위 사업자가 있다면 합치니까 1000분의 28. 비영위 사업자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15에다 합치니까 1000분의 35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1000분의 20에 대한 내용 이미 암기가 되어 있어요. 암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은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여기 분자 숫자를 따로 외우시면 돼요. 이 분자 숫자에 대한 이로서 뭘로 연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독립은 무상 독립이다. 이렇게 연상하세요. 광복절 며칠입니까? 8월 15일이잖아요. 이렇게 뛰어오르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 독립은 무상 독립이다. 무상 독립. 자, 무상 독립 하면서 8월 15일 나오겠죠. 무상이니까 뭘 말할까요? 증여. 증여 나오면서 비영리 사업자란 단어가 있다면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비영리 사업자 단어 없이 증여만 나왔다면, 아니 무상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 세율은 15에다가 더해주니까 1000분의 3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상 독립의 대가로서 우리나라는 남한, 북한 나눠집니다. 2분 되는데 여기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3분 된다 가세요. 3분 된다. 3분. 3분 된다. 이렇게 하였으면 분할에 대한 내용은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분할에 대한 단어 있으면서 표준세율 물어본다면 1000분의 2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4년 전 갑니다. 아니 5년 전 되겠네요. 5년 전 가볼 때 5년 전에서 부동산 경기, 특히 주택 경기예요. 주택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춰줍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었겠죠? 박근혜 대통령 때에서 주택을 사라고 부추겼다. 이 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하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신문을 안 보심으로써 모르신 모양인데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에 주택을 사라고 부추겼다. 이걸 연상하세요. 주택을 사라고 하니까 어떤 단어 나올까요? 유상. 나오겠죠? 뭘 사라고? 주택을 사라고. 그래서 유상 플러스 주택 두 단어가 다 나왔다면 취득가액이 6억이었을 때에서는 이하 그러면은요 앞에 숫자를 포함하거든요. 앞에 숫자 포함하니까 6억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6억일 때는 1000분의 10 갑니다. 1000분의 10. 1000분의 10이니까 분모 공 하나 띄고 분장 하나 띄었으면요 100분의 1로서 1% 되겠죠. 그리고 또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였다. 이하면 앞에 숫자 포함되니까 9억으로 하시면 돼요. 자, 9억일 때는 1000분의 20 갑니다. 1000분의 20이니까 2% 되겠죠. 그리고 또 9억 초과다. 9억 초과. 이렇게 나왔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30으로서 3%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1%, 2%, 3%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천분율로 나오는데 1000분의 10, 1000분의 20, 1000분의 30 이렇게 외우려니까 힘들어요. 힘드니까는 그 내용을 이렇게라도 연상합시다. 유상 플러스 주택 요 두 단어가 다 나왔다면 1, 2, 3다. 이러면 되겠죠. 1 하면은요 1000분의 10 9억이었으면 2, 1000분의 20 9억 초과했으면 3, 1000분의 3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의 표준세율들은 다 예와 증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neu로서 정리해 줄게요. 정리할 때 머릿속에 1000분의 20을 미리 예와 두고 난 다음에 38장땡이다. 38장땡 하면 3, 8, 10, 20 숫자가 떠오르는데 거기에서 상속부터 시작. 상속 농지는 3,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외는 8, 1000분의 28. 유상 농지는 10. 10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외는 땡.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이니까 1000분의 40로서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팔보채, 보전은 원시 취득.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로 될 것이고 우리나라 독립은 무상 독립, 광복절 8월 15일, 무상 아니면 증여 이렇게만 나왔다면 15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1000분의 35 무상, 증여 나오면서 비영리사업자 단어가 있으면 8에다가 더해주니까 1000분의 28로 되고 3분 된다. 분할 나오면서 표준세율 물어본다면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3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사라고 부축했다. 사라고 유상 플러스 주택 요 두 단어가 다 있다면 1, 2, 3 6억이었으면 1, 1000분의 10 9억이었으면 2, 1000분의 20 9억 초과했으면 3, 1000분의 30 됩니다. 이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외우세요. 외우셨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나는 외워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백지에다가요. 백지에다가 이렇게 여기에 대한 내용 막 적어놓고 외웁니다. 이렇게 외우신 것은 시험하고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암기적 내용이 있으면 그 암기적 내용은 문제로서 푸세요. 문제로 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몸에가 배요. 몸이 배면서 여러분들이 느낌으로써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항상 시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력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푼 것이 아니고요. 여기 느낌으로 문제 풀어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뭐 어떤 힌트가 나타나냐면은 세법이 제일 마지막 시간이에요. 곧 아실 겁니다. 곧 아시는데 세법에 대한 이유로서 이제 민법과 학개론에 대한 내용이 오전 시간이에요. 1교시예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2교시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법에 대한 내용과 중개업법으로 갑니다. 3교시에서 공시법 및 세법, yani 3교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아침에 맑은 정신에서 문제 풀어요. 문제 쭉 풀어오다가 점심 먹어. 그럼 약간 좀 졸려. 그러고 난 다음에 2교시째 오죠. 여기서 또 머리 써.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3교시째 오다 보면 머리가 멍합니다. 머리가 멍하면서 눈은 읽어요. 눈은 읽어지는데 머리는 읽지 않아요. 그런 경우 없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제 눈은 읽고 머리는 읽지 않으니까 이게 멍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때 효과 발휘한 것이 바로 몸이에요. 몸에서 느낀 내용을 그대로 풀면 돼요. 머리는 안 풀어요, 이제요. 눈도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서, 몸으로서 푸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느낌으로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느낌 아시나요? 아, 느낌 모르십니까? 요새 유행된 말이 있잖아요. 넘어갑시다. 그 내용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느낌으로 풀라는 얘기예요. 느낌을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데 거기에서 문제 풀어드릴게요. 123페이지에서 1번 거기에 쭉 가니까 취득세, 더 가니까 표준세율. 자, 뭐 물어봤습니까? 표준세율 물어봤죠? 표준세율 물어봤으니까 표준세율 그대로 답하시면 돼요. 시험에서는요, 출제자는 표준세율 물어보고 싶으면 표준세율은 그래요.
또 세율의 특례를 물어보시면 세율의 특례는이라고 적어져요. 그 적어진 내용 그대로 푸셔야 돼요. 자, 표준세율 물어봤으니까 표준세율 물어봤다는 거 알고 거기에서 기억, 상속, 농지 3이니까 1000분의 23 맞죠? 니은 거기에 쭉 가니까 분할 3분 된다. 1000분의 23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원시 취득 여기서 8보채 8에다가 10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맞죠? 그 다음에 리을 비영리 사업자 나오면서 무상 나왔죠? 무상 나왔으니까 광복절 8월 15일 비영리 사업자 단어가 있으니까 8에다가 더함으로써 1000분의 28 맞죠? 다 맞네요. 답은 거기에서 5번으로 가고요. 그리고 D페이지에서 3번을 풀어드릴게요. 3번에서 문장 대충 읽어보니까 농지 나왔죠? 그 다음에 교환 나왔죠? 농지 교환. 그리고 뒤로 쭉 가보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은 자 표준세율 물어봤죠? 표준세율 물어보면서 문제 키 잡아냈어요. 포인트는요. 농지 교환이니까 유상. 교환이 유상이거든요. 그 농지 유상이니까 거기서 38장 장이네요. 10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0. 답은 거기에서 4번으로 되겠죠. 자, 뒤에서 또 문제 있으면 또 문제 풀어주는데 없으면 안 풀고요. 없네요. 없으니까 안 풉니다. 안 풀고 그리고 이제 진도 또 나갑니다. 또 나가볼 때 자 여기에서 표준세율 봤죠?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뭐냐면 세율의 특례예요. 세율의 특례로 할게요.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은 교재상으로서는 몇 페이지에서 있냐면 140페이지 있어요. 140페이지. 물론 교재 순서대로 표준세율 하였으니까 중과세율로 가야겠는데 중과세율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세율의 특례를 먼저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세율의 특례를 먼저 합니다. 세율의 특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된 경우가 세율의 특례예요. 그래서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1가로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D페이지에서 142페이지에서 2가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됐어요. 어때요? 큰 타이틀에 대한 내용 보니까 말이 엄청나게 어렵죠. 말이 엄청나게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쉽게 표현해 줄게요. 쉽게 설명드리는데 저 볼 때 여기에서 표준세율은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둘. 자, 한 거래에서 두 개 나오죠. 두 개 나오면 일반적 거래로서 표준세율이에요. 다시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율의 특례예요. 이 세율의 특례는 두 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 나와요. 하나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율의 특례로서 표준세율보다 낮춰주는 겁니다. 자, 보면은 재산 증가만 나와도 취득세 과세죠. 또 다시 소유권 등기만 나와도 취득세 과세죠. 그러면 여기는 몇 개 나와요? 자, 재산 증가만 그랬죠. 몇 개입니까? 한 개. 소유권 등기만 그랬죠. 몇 개입니까? 한 개.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씩이잖아요. 하나씩이니까 표준세율보다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세율의 특례예요. 자, 이제 재산 증가만 나온다 하면은 그때에 대한 세율은 재산 증가세율이 몇이었어요? 1000분의 20. 중과 기준세율인 거예요. 재산 증가만 나왔으면 중과 기준세율. 또 다시 소유권 등기만 나온다. 그럼 소유권 등기만 나온다 했으니까 이것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것만 산출하려면요. 이것만 산출하려면은 표준세율에서 안 나온 거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온 거 빼면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을 뺀 경우가 뭘까요? 소유권 등기입니다. 이런 일을 가져요. 이렇게 가주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 시험에서 세율의 특례라는 말은 문제상이 주어져요. 주어지니까 세율의 특례에 물어본 문제였다고 한다면 문장을 쭉 읽어보고 그 문장에서 재산 증가가 있냐 없냐 이것만 판단하세요. 그 문장 읽어보면서요. 재산 증가만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중과 기준세율. 재산 증가가 없어요. 없으면 없는 거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없는 거 빼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이렇게 나와져요. 자,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1가로 자 140페이지 밑에는 숫자가 140이라고 적어진 곳을 펴시면 그게 140페이지인데 거기에서 1가로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옆에다가 적으세요. 재산 증가가 없는 거래라고 적으세요. 재산의 증가가 없는 거래다 라고 적어주면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있겠죠. 밑에서 다음의 이렇게 나온 줄, 그렇게 나온 줄, 그 줄의 끝 가보시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되어 있죠. 뺀 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 이건 재산 증가가 없으니까 재산 증가세율을 뺀다는 얘기겠죠. 그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D페이지 142페이지 2가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옆에다가 적으세요. 재산의 증가만 있는 거래. 재산의 증가만 있는 거래. 재산 증가적 세율이 뭡니까? 중과 기준세율. 재산 증가만 있으니까 뭐가 적용되겠다?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겠다. 라는 내용으로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제가 적어줄게요. 문제를 볼 때 문제에서 세율의 특례에 관한 내용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한다면 문장을 읽어보고 재산의 증가가 없다라고 느꼈어요. 없다고 느꼈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의 세율은요. 표준세율에서 없는 거 빼면 되겠죠. 없는 게 뭐였어요? 재산 증가. 재산 증가가 곧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라는 내용으로서 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재산의 증가만 있다 라고 느꼈어요. 그랬으면 세율은 뭘로? 중과 기준 세율이다 로 하시면 되겠죠. 뭘 물어볼 때요? 세율의 특례 물어볼 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따라서 문장으로서 한번 해봅시다. 문장 해볼 때 첫째, 자, 건축물의 이전 그랬어요. 건축물의 이전.
이전이란 말은 가액의 변동이 없이 옮기는 거예요. 그럼 가액의 변동이 없이 옮기는 거니까 재산 증가가 있다 없다? 없죠. 없으면 이건 뭘까요?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로 되겠죠. 여기다 내용으로서는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볼 때에 아까 여러분들한테 했던 내용으로서 맨 처음에 나왔던 말이 환매 나왔어요. 환매. 이거 나왔을 때 이거 과세다, 비과세다. 앞에가 환매 앞에가 법자가 있으면요. 그때는 비과세. 법자 없이 맨 처음부터 환매였으면 과세입니다. 과세니까 세율 적용해야죠. 세율 적용할 때 여기서 요 환매 단어 보고 요 뒤에가 어떻게 글자가 적어졌는지 보지 마세요. 보았으면 여러분 혼동되니까 요 환매라는 단어만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한자가 다시 환, 요 매자가 구입할 매, 다시 구입해요. 그럼 다시 구입하게 되면 재산의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없어요. 예전과 똑같아요. 예전과 똑같으니까 재산의 증가가 없다는 얘기죠. 선 증가가 없으니까 이거 어떨까요? 중과 기준세를 뺀다로 됩니다. 로 나올 것이고, 그냥 또 다시 고개 오른쪽으로 쭉 가보니까 분할 나왔어요. 분할 나오니까 자 여기에서 분할 나왔다면 이때에 대해서 보면 재산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없어요. 예전과 똑같아요. 자 보세요. 이를 봅시다. 여기에 대한 내용에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A와 B가 50대 50으로서 같이 소유하고 있어요. 같이 소유하니까 공동 소유 물건이죠. 이 공동 소유 물건에 대해서 이제 A가 자기 지분 50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분할 등기합니다. 그러면 예전도 50이었고 분할 등기 시점에서 50이죠. 그럼 재산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분할 나왔음으로써 재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세율의 특례를 물어볼 때는 재산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중과 기준세를 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방금 보니까 분할 나오면서 표준세율 물어볼 때는 3분 된다. 1000분의 23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중과세를 뺀다 이 말이 나온 거 하고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 가도록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서 표준세율에서 중과세를 빼게 되면 결과세율 나오겠죠. 이 결과적 세율에 대한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재산의 세율의 특례를 물어볼 때 재산 증가가 있냐 없냐만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결과적 세율을 산출하고 싶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될까요? 표준세를 알아야 돼요. 표준세를 알아야 이 결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할일 때 표준세는 몇이다라고 적어준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분할의 표준세 몇이다? 1000분의 23. 여기서 1000분의 20을 빼니까 결과는요. 1000분의 3이에요. 이런 내용으로서 시험에서는 이 결과적 숫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출제자가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보겠다라고 적어줘야 돼요. 표준세율 물어봤다면 그때는요. 분할 나왔을 때 1000분의 23. 세율의 특례 물어본다면요. 그때는요. 재산의 변화가 없으니까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리 하세요. 문제 보고 푸세요. 문제로 풀지 문제에서 적어진 내용대로 푸시면 되는데 자기가 머리가 영리하셔가지고 자기 혼자 머릿속에다가 시나리오 걸고 풀지 말란 얘기예요. 되겠죠? 시나리오 절대 그리지 맙시다. 그럼 볼까요? 한번 아까 제가 풀다가 안 풀어진 문제가 있어요. 풀다가 안 풀어진 문제에 대한 내용이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어요.
그럼 앞에 문제로 풀어드릴게요. 페이지에 대한 이로서 124페이지. 밑에 있는 숫자가 하나, 둘, 넷이라고 적어진 곳 있죠. 하나, 둘, 넷이라고 적어진 곳이 124페이지인데 거기에서 박스 안에서 2번 문제. 먼저 읽어드릴게요. 지방세법상 공유 농지를 분할 나왔죠? 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 표준의 표준세율은 자 문제 키는 뭐였을까요? 표준세율. 표준세율 물어봤죠? 포인트는요? 분할. 이게 4번 했죠? 그랬으면 숫자는요? 3분 된다? 1000분의 23. 되겠죠? 답은 거기에서 1번 됩니다. 이게 27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27회 때 설명할 때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발 좀 여기에 대한 내용의 숫자, 결과 숫자는 시험에서 안 나온다. 시험에 안 나오니 계산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필요 없이 세율의 특례에 물어봤다면 재산 증가 있냐 없냐 판단해라. 그리고 또 표준세율 물어보면 표준세율 적어진다. 적어지니까 그 내용대로 문제 푸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문제가 나왔을 때에 이 사람은 머리가 진짜 영리한 사람이야. 영리한 사람으로서요. 거기에서 분할 딱 나오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계산해. 표준세율에서 1023 마이너스 20 빼니까 1003이에요. 3 되는데 1, 3, 4, 5 얘가 선다에서 이 숫자가 없어. 없으니까 황당해. 황당해가지고 이상하다 하면서 잠시 보류하고 다른 내용 문제 풀다가 시간이 남으니까 이 내용으로 다시 왔어. 다시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없어. 그랬으니까 이제 찍어. 아무 데나 찍고 나옵니다. 그래 놓고 문제 참 쉬웠어. 이렇게 하고 나오죠. 그 쉬웠던 거 자기 머리 올리고 쉬웠다고 나온다면 그 머리 올린 거 부러진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뭘 물어보는가 정확하게 알고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 영리하지 맙시다. 영리하면 떨어지니까요. 멍청하신 분이 합격합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보는데 모의고사 볼 때 여러분들은 한 5월 달이나 6월 달 정도의 모의고사 볼 때 거기에서 점수가 뭐 40점 이렇게 나오고 50점 이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에이 나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아니에요. 모의고사 볼 때 모의고사 1등 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떨어질 확률이 반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의 합격할 확률이 80%입니다. 됐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의고사 문제는요, 이제 선생님들마다 강의하신 분마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한 문제 어려웠던 게 있죠. 어려웠던 거 한 문제랄지 두 문제 맞췄으면 이제 나는 시험 문제 완전 맞췄다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뜨기 위해서 요 내용으로 강의합니다. 요 내용으로 강의하는데 요 내용의 문제를 내줘요. 어떠한 시험이든지 70 내지 80%와는 기본적 내용으로 문제 냅니다. 출제자요. 그리고 20 내지 30%에 대한 내용이 어려운 내용으로 문제를 냅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시험은요, 여기 내용에 따라서 쉽냐, 어렵냐로 나눠져요. 자, 이 20, 30%에 대한 내용이 쉬웠으면 그 해 시험은 쉬운 시험이에요. 그리고 20, 30%에 대한 내용이 어렵다면 그 해 시험은 어렵습니다. 수능 시험이든 사법고시든 예전 사법고시든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다 문제를 냈어요. 내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이제 자기는요, 강의한 사람은 이것만 강의합니다. 이걸로요. 이걸로 강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모의고사 냅니다. 여기다가. 그럼 그 모의고사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만 계속 공부하셨다 그러면은 떨어져요? 합격해요? 여러분 시험은 떨어져요.
공무원 시험은 여기 되면 합격해요. 여기에서 공무원 시험은요 거의 만점 맞아야 돼요. 공무원 시험 상대평가죠. 상대평가로서 커트라인이요 거의 보통 98점 이렇게 됩니다. 한 문제가 그가 한 문제 당락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문제의 당락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하지 마세요. 했다 그러면 자기가 공부 안 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자기는 어느 공부했다는 거면 여기만 공부한 거예요. 여기만 공부하니까 여기는 떨어지겠죠. 이걸 모르거든. 여가 바로 뭐냐?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15년간의 기출문제가 본다면 이 정도 맞춰요. 이 정도로. 그러면 합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내용이 상대평가입니까?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니까 여기에서 40점 가락 없이 60점을 넘으면 돼요. 그럼 여기만 공부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모의고사는 점수 잘 나오고 실전 가서는 못 나오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1등 하신 분이 떨어질 확률 반, 합격 확률 반, 50대 50입니다. 제발 그러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럼 이제 문제상에서 뭘 물은지 정확히 푸세요. 표준세를 물어봤으면요. 3분 된다. 1000분의 23. 표율의 특례 물어봤으면요. 그때는요. 재산 증가가 없으니까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로서 하시고요. 그리고 중과를 빼는 경우에 대한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